겨울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몸에 좋은 채소만 챙겨 먹으면 올겨울도 건강하겠지.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어르신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오르시고 짜게 드시지도 않고 술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기셨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음식들이 이미 지쳐있던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대,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 왜 좋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현실적인 식사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부터 먹던 건데요. 평생 문제 없었어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도 조용히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은 말없이 일하다가 가장 먼저 지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피 속에 노폐물 필요 없는 수분, 칼륨, 인 같은 미네랄,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조금 무리해도 묵묵히 제 일을 해냅니다. 짜게 먹어도 국물을 많이 마셔도 채소를 듬뿍 먹어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었죠. 그런데 50년, 60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막히듯이 신장도 50년, 60년 쉬지 않고 일하면 자연스럽게 역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칼륨을 빨리 못 내보내고 수분 조절이 느려지고 작은 부담에도 쉽게 지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왜 더 위험할까요?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듭니다. 이미 지쳐있는 신장 입장에서는 일할 재료도 부족한데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칼륨이 농축된 채소, 짠 국물, 진한 육수를 계속 먹게 되면 신장은 마치 막힌 배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순식간에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변화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밤에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채소가 나쁜 것도 아니고 국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신장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예전과 똑같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특히 겨울철,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지만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이 질문부터 조용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전날 특별히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뻣뻣하고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고 밤에는 춥지도 않은데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이 자주 깨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에 가서도 나이 때문인가 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증상들 왜 생기는 걸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나오고 몸속에 남은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지금 방식은 너무 힘들다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짜게 먹지 않는데도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분,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붓는 분, 건강을 위해 채소, 국, 녹즙을 꾸준히 드시는 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신장 문제를 더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 믿음이 경고 신호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꽤 지쳐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과 식사만 바꿔도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피로, 부종, 잦은 야간 소변이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신장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특히 겨울철,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며 거의 매일 드시지만 50대 이후에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 5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5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그대로 먹으면 신장이 많이 힘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지금 냉장고나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 시래기. 몸에 좋지만 신장에는 너무 진한 음식 시래기는 오래전부터 겨울철 보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래기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지고 칼륨과 인 같은 성분은 3배, 많게는 5배 이상 농축됩니다. 젊은 신장은 이 농축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노화된 신장에게는 이 한 그릇의 시래기국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래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 녹즙, 씹지 않고 마시는 채소의 위험성, 채소는 갈아 마시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녹즙 한 잔이 오히려 과부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갈면 단단한 세포벽이 부서지고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한꺼번에 나오며 액체 상태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신장에게 천천히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녹즙을 공복에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되어 신장 혈류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묵은지, 오래 발효된 김치의 또 다른 얼굴 묵은지는 찌개로, 볶음으로, 겨울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씻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묵은지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질산염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조금씩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묵은지가 신장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미역국. 국물까지 드시는 습관이 문제. 미역국은 산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년층에게도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칼륨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특히 국물 속에는 이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미역 건더기보다 국물이 신장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골국 곰탕. 뼈에는 좋지만 신장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뼈 건강을 위해
사골국이나 곰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국물 속에 CN, 포스포러스, 이 문제가 됩니다. 인이 몸에 쌓이면 뼈에 칼슘을 빼앗고 혈관에 돌처럼 쌓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더 막게 됩니다. 결국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부분의 핵심 정리, 이 음식들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장 상태와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음식들을 포함해 모든 채소를 신장을 괴롭히지 않고 먹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보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신장을 괴롭히는 독상이 아니라 신장을 쉬게 해주는 약상이 됩니다. 원칙 1, 채소는 반드시 데치고 물은 버리세요. 신장에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 이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 50%가 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친 물은 절대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채소 삶은 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다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영양수가 아니라 칼륨이 농축된 부담 덩어리입니다. 채소는 건져 드시고 물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가능하다면 건져낸 채소를 찬물에 한 번 더 헹구어 주시면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원칙 T, 절대 갈아 마시지 말고 꼭 씹어 드세요.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채소는 신장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입니다. 채소를 갈면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안에 있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신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 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천천히가 신장에게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믹서기는 잠시 쉬게 하고 치아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원칙 3, 채소는 낮에, 저녁에는 최소화하세요. 신장도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수분 많고 칼륨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신장은 자야 할 시간에 강제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에 잦은 소변 깊지 않은 잠아침의 피로감입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은 활동량이 많은 점심에 충분히, 저녁에는 데친 나물을 소량만 드셔서 신장이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만들어내는 변화, 이 원칙들을 지키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잠을 깊게 자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겨울철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과 먹는 원칙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겨울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채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는 구하기도 쉽고 한국 식탁에 익숙하면서 무엇보다 신장에 부담을 적게 주는 채소들입니다. 1. 겨울무, 신장을 쉬게 해주는 해독 도우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보다 낫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위와 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잘 처리해 줍니다. 이 말은 곧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무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추천 방법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를 넣고 푹 익혀 무국이나 무조림으로 이 애호박. 수분은 많고 부담은 적은 채소,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지만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은 비교적 낮아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채소입니다. 추천 방법 살짝 데친 후 새우젓으로 간을 해 볶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삶가지.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지켜주는 채소 가지는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색을 만드는 성분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의할 점 말려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쪄서 촉촉하게 추천 방법 찜기에 쪄서 찢은 뒤 참기름, 마늘로 가볍게 무치기, 싸, 얼갈이 배추. 장이 도와주면 신장은 편해집니다. 얼갈이 배추는 섬유질이 부드러워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이 일을 대신해주면 신장은 그만큼 쉴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 끓는 물에 데친 뒤 된장을 아주 연하게 풀어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5개씩 신장과 방광을 지켜주는 향긋한 방패 깨십 특유의 향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신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천 방법 살짝 데쳐 쌈으로 또는 나물로 소량 섭취. 이 부분의 핵심 정리 겨울철에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무로 소화를 돕고 애호박으로 부담 없이 배출을 돕고 가지로 혈관을 지키고 얼갈이 배추로 장을 편하게 하고 깨시프로 염증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에 맞게 드신다면 겨울 식탁은 신장을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신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식단을 실천한 한 어르신의 실제 변화 이야기를 통해 왜 먹는 법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과 채소들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만난 그 어르신, 이 어르신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등산을 하실 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인스턴트 음식 거의 안 드시고 국과 채소 위주의 식사, 술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도 잠깐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다리 붓기는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2-3번씩 화장실을 가고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칼륨 수치는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아내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건 아예 안 먹었는데요.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 3가지였습니다. 1. 채소는 데쳐서 먹고 국물은 버릴 것 2.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먹을 것. 생채소는 점심에, 저녁에는 양을 줄일 것.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바꾼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3주가 지났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안 가고 한 번에 잠을 주무시고 숨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수치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만 바꾸면 약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법은 신장을 도와주는 방법이지 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깨씹,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장 상태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질환은 단계에 따라 관리법이 다릅니다.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초기, 중기 단계의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치기 원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투석 중인 분들은 수분 섭취 자체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칼륨 수치,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 이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지금 내 몸에 맞는 식사량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말없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일하게 해주고 조금 더 쉬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라 화려한 보조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가 여러분의 겨울을 그리고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배우자,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아프지 않고 음식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건 우리 집 이야기다 하고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댓글에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 한 가지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틈틈이 읽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진짜 이유와 수면을 망치지 않으면서 물 마시는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조금만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년을 위해 저는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어르신들께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만 체크해 보세요. 최근 2주 안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잘 풀리지 않는다.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다. 밤에 우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붓는 느낌이 든다. 채소나 국을 많이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해진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식사 방식이 신장에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3가지 일 채소는 데쳐서, 국물은 남기기, 이 녹즙 주스는 잠시 쉬기 심 저녁, 식사는 가볍게, 채소는 점심에 이 3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무엇을 먹을까 보다 어떻게 먹을까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신장을 겁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신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먹어왔지만 몸은 그때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오늘은 조금 더 분명히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한 끼, 채소를 데치고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신장을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었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노년을 조금 더 안심하게 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만 바꾸면 약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법은 신장을 도와주는 방법이지 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깨씹,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장 상태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질환은 단계에 따라 관리법이 다릅니다.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초기, 중기 단계의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데치기 원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투석 중인 분들은 수분 섭취 자체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칼륨 수치,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이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지금 내 몸에 맞는 식사량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